안녕하세요. 저는 손녀재롱에 요즘 웃음이 끊이질 않는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내 새끼 키울 때는 힘들기만 했던 것 같은데 손녀딸은 울어도 예쁘기만 하네요. 남의 집 열아들 부럽지 않을 만큼 두 아들을 남편도 없이 키우느라 고생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우는 애 끌어안고 달래주다 같이 울기도 참 많이 울었던 것 같네요. 너무 힘들어서 언제쯤 다 크나 했는데 어느새 훌쩍 커서 손녀까지 안겨준 걸 보니 세월이 빠르기는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두 아들 중에 겨우 하나 보내놓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나요? 제가 지금처럼 손녀 재롱에 마음 편히 웃기만 한 날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 너무 기뻤나 보네요.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손녀 보다가 뒷목 잡을 뻔한 사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며느리를 처음 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 하지만 아들만 키우던 저는 며느리가 생겨서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면서 인사시켜 준다고 했을 때 내심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만나자마자 다 깨부순 게 바로 지금의 며느리네요. 힘들게 키운 아들을 며느리한테 뺏기는 것 같아서 억가심정에 괜히 미워했던 것 아니냐고요? 아니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 집 며느리 소박 맞고 안 쫓겨난 게 용하다고 하실 겁니다. 제 큰아들은 반도체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큰 회사다 보니 연봉도 높았고 제 아들이지만 헌시일해서 주변에서 선자리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2년 정도 만난 여자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만나던 여자도 같은 회사 계열사에 다니고 있다길래 괜찮은 사람이겠거니 했죠. 그런데요, 처음 본 며느리의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해준다고 하길래 저는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고 나갔어요.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본 아들 옆에 있는 며느리 모습은 그야말로 쥐잡아 먹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입술색이 어찌나 새빨갛던지 보자마자 입술만 동동 떠보일 정도였어요. 게다가 식탁 아래로 보이는 치마는 왜 그렇게 짧은지 다리까지 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아직 대화도 안 해봤는데 보자마자 정말 별로다 싶었어요. 보통 어른들 만나는 자리에 새빨간색은 안 바르지 않나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어른 만나는 자리에 바르고 나올 색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 애들 취향이 저런 색인가 보다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리에 앉기도 전에 첫 장에 볼장 다 본 느낌 아세요? 더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한 것도 없었는데 아들 체면을 생각해서 꾸역꾸역 앉았습니다. 그때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나 드러나 보자 이런 심정이었어요. 미운 놈이 미운 짓만 골라 한다고 아들은 저를 보고 일어나서 인사하는데 얘는 가만히 앉아서 눈인사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누구 집 딸인지 궁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대충 손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아들은 제 속도 모르고 저를 보며 웃으면서 소개시켜줬습니다. 엄마, 내 여자친구야. 내가 맨날 말만 했었는데 이제야 보여주네. 그런데 아들이 본인을 소개하는데도 아는지 모르는지 얼굴을 메뉴판에 쳐박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참 기가 막혀서 제가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나온 것도 아니고 서로 인사하러 왔는데 이건 정말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그 모습을 어이없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툭 쳤고 그제야 메뉴판을 내려놓고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아, 저는 신혜주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반갑지도 않아 보이고 시큰둥한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누가 보면 억지로 끌려온 사람인 줄 알 정도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고른 신부감이라고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안 입고 온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원래도 그렇게 새빨간색만 바르고 다녀요?
피부가 좀 칙칙해서 립스틱 색을 좀 짙은 색을 바르긴 해요. 마음에 드시면 어머님도 하나 사드릴까요? 멍청하면 답도 없다더니 짧은 치마 길이까지 얘기해봐야 내 입만 아플 것 같아서 됐다고 말하고 주문부터 하자며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탐탁지 않아 하는 걸 눈치채고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오늘 혜주가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신경 많이 쓰더라. 준비하는 것도 엄청 오래 걸렸어. 엄마도 오늘 신경 좀 쓰셨네? 두 여자 사이에서 진땀을 빼고 있는 아들을 보자 속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괜히 딴지를 걸었어요. 집에서 자다가 아무거나 걸쳐 입고 나왔어. 쟤는 좀 더 신경 썼으면 우통도 까고 왔겠다. 아유. 저도 모르게 혀를 차며 말해버렸어요. 근데 정말 눈 뜨고 못 볼 차림새를 하고 앉아있는데 껌까지 씻고 있었으면 동네 양아치로 보일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그것 좀 말했다고 뭘 하는 줄 아세요? 어머님은 정말 편하게 나오신 것 같아요. 제 립스틱 좀 발라보실래요? 지금 좀 칙칙해 보이세요. 이게 처음 본 예비 시어머니한테 할 소린가요? 전 제 귀로 직접 듣고도 의심할 만큼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예쁜 척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인사하러 나온 자리에 저렇게 말대답까지 하는 걸 보니 이게 날 이겨먹으러 나왔나 싶었죠. 같이 만난 지 30분도 안 돼서 벌어진 상황에 전 일어나고 싶었는데 아들이 분위기를 수습해보려 안간 힘을 쓰는 겁니다. 정말 이러려고 이 자식을 힘들게 키워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꾹꾹 눌러 참던 제가 밥도 안 먹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 종업원이 테이블에 내려놓다가 놓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셋 다 옷에 튄 것도 없고 플라스틱 그릇이라 깨지지도 않아서 그냥 치우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실수였어요. 종업원도 죄송하다며 바로 사과를 했고 금방 치워주겠다고 했으니 문제될 것도 없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종업원한테 뭘 하는 줄 아세요? 아니, 못 배운 티 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해요? 밥맛 떨어져서 진짜. 저도 순간 며느리의 돌발 행동에 놀랐는데 옆에 있던 아들도 당황했는지 그만하라며 말리더군요. 하지만 저 주둥이는 뚫린 입이라고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가만히 좀 있어봐. 밥맛 떨어지게 하잖아 지금. 이거 당장 다 치우고 냄새 안 나게 싹싹 닦아줘요. 저는 그때 며느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하라며 호통을 쳤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요? 하물며 크게 접시가 깨졌더라도 사과도 했는데 전혀 화낼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서 며느리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만 못해? 너야말로 어른 앞에 있는데 성질대로 할 거면 뭐하러 인사를 왔어? 둘이 알아서 떡이나 놓고 굿이나 보고 살지. 나야말로 너 때문에 밥맛 떨어져서 못 먹겠다. 알아서들 먹고 가라. 그리고 너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만 남기고 식당을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밥 먹으러 온 거지 갑질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뭐 대단한 실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치더라도 예비 시댁 어른이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본성이 나오는 걸 보니까 참 몰상식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고 먼저 집으로 와버렸어요. 정말 두 번은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볼장 다 봤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와서도 화가 내려가질 않아 한참을 있는데 아들이 와서 저한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며느리는 임신 8주차였고 아이가 생겨서 결혼식을 서두르려고 했던 거예요. 혼자 애들 키우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망연자실한 기분을 그때 느꼈던 것 같네요. 제가 생각했던 며느리와는 정반대의 애를 식구로 받아들이게 생긴 겁니다. 게다가 손녀까지 덤으로 말이죠. 저는 아들에게 억지스러운 말도 해봤어요. 네 애가 맞냐는 식의 추궁도 해봤는데 아들이 확실하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아들 등짝도 쳐봤어요.
그렇다고 뭐 현실이 바뀌겠어요?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꼭 책임져야 할 내 자식이야.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내 자식이 아빠 없이 크게 둘 순 없잖아. 뒤통수를 누가 세게 때린 것처럼 얼얼했고 다 꿈이길 바랬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저는 결국 다음 주에 집으로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잘 지낼 꿈을 꿨는데 이건 뭐 평생 짐을 안고 가게 생긴 기분이랄까요? 왠지 이 결혼이 끝나면 사는 동안 웃을 일보다 싸울 일이 많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아들은 자기가 며느리 단속 제대로 하겠다며 임신 중이라 성격이 까칠해진 거라고 원래 그런 애는 아니었다고 말하는데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진짜더군요. 결국 저는 며느리를 다시 마주했고 이번에는 단정하게 입고 온 것 같길래 그래도 반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쭈뼛거리며 들어온 며느리는 그날 죄송했다며 입을 열더군요. 어머님, 그날은 제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애가 못 듣는 것 같아도 속에서 다 듣고 크는 거야. 말 조심하고 다녀라. 네, 어머님, 제가 뭘 몰랐나 봐요. 제가 요즘 입덧이 심해져서. 제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저에게 팔짱을 끼며 임신하고부터 입덧이 심해졌다며 투정 부리듯 말하는데 얼굴 한번 두껍다 느껴졌어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내 소녀 가진 며느리인데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으라고 용돈을 좀 줬더니 돈 봉투를 보자 한박 웃음을 짓더군요. 근데 보통 어른들이 봉투를 주면 나중에 열어보지 않나요? 이 대단한 며느리께서는 제 앞에서 떡하니 봉투를 열어보고 돈을 세보더니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어머님, 정말 딱 밥값만 주셨네요. 요즘 임신한 며느리한테 명품백 정도는 준다던데. 돈 주고도 욕먹으니 저도 언짢기도 하고 하도 기가 막혀서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진짜 사춘기 딸이 생긴 것 같았고 남들이 말하던 딸 같은 며느리가 이런 건가 했다니까요. 이걸 또 아들놈이 한다는 소리가 우선 몸부터 챙기고 애 낳고서 사줄게. 일단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받아야지. 아니 저걸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성인이 알려줘야 아는 건가요? 정말 기가 막혀서 저는 또 옆구리 찔러서 절반의 신세가 됐고 저도 화가 나서 한마디 했어요. 예, 너는 그 입 좀 조심해라. 뱉고 나서 사과하지 말고 생각을 하고 나서 말해. 대체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자 며느리는 황당한 표정으로 절 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임신은 했지만 애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는 표정으로 말이죠. 당연히 어머님이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네 애를 왜 보니? 제 아이지만 어머님 손녀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봐주셔야죠. 됐어. 실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뭐 힘이 남아도는 줄 아니? 너네 둘이 알아서 키워. 제가 곧 칠순을 앞두고 있는데 힘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애를 왜 봐주고 있나요? 내 몸 하나 잘 건사하고 살아도 다행일 지경에 애를 본다니 말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애 봐준 공도 없다던데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전 울며 겨자 먹기로 며느리를 받아들이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애만 없었어도 전 그때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을 거예요. 우선 임신을 했으니 번갯불에 콩 굽듯 결혼식을 해치웠고 아들이 모은 돈에 제가 모아둔 돈을 합쳐서 세 식구가 살만한 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부터 싹이 노랗던 애가 결혼했다고 달라질 게 있겠어요? 아들이 신혼집 정리가 끝났다며 초대를 해주길래 가봤는데 며느리 표정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전 입덧이 더 심해졌나 했죠. 그래서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집이 좁아서 답답하고 숨 막혀요. 이런 집에서 애를 어떻게 키워요? 며느리 말만 들어보면 20평대 구한 줄 알겠지만 30평이 넘는 집이었고 부동산에서도 애기 태어나도 키우기가 딱 좋아서
신혼부부가 많이 찾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답답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어요. 누가 보면 되게 궁궐 같은 집에서 살다 온 줄 알겠네. 그렇게 넓은 집 구하고 싶었으면 돈이라도 보탰어야지. 가전제품 겨우 채울 만한 돈 가지고 시집 왔으면 감지덕지 해야지. 어머님, 저 그냥 혼잣말한 건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혼잣말을 세 사람이 다 들을 정도면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혼잣말 크게 하나 해주고 나왔습니다. 아휴, 속 터져. 저런 걸 두고 내가 무슨 말을 하나. 나 갈 테니까 너네끼리 알아서 이사를 가던지 움막을 짓고 살던지 살아. 정말 임신만 안 했어도 한 대 쳤을지도 모르겠네요. 시종일관 싸가지 없는 태도에 전 며느리랑 잘 지내볼 생각을 접었고 제 오랜 꿈이었던 며느리와 친구처럼 지내는 건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팔자련이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며느리한테 정이 완전히 떨어졌던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이 있겠나 싶으시죠? 저는 아무리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글쎄 얘가 결혼하고 첫 시아버지 제사에 불참을 한 거예요. 그것도 자긴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고 무조건 안 오겠다는 겁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 머리끄덩이 붙잡고 끌고 오고 싶었는데 그러다 정말 뉴스에 나올까 싶어 참았네요. 그리고 아들에게 당장 오라고 전화하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와서 제사상을 차리라고 했어. 아니면 청소를 하라고 했어.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는 거잖아. 그놈의 친구들은 오늘 안 만나면 다 죽는다니? 당장 오라고 해. 엄마, 그게 예전부터 있던 모임 일정인가 봐. 아유, 이 천치야. 네 아빠 제사도 매년 있던 일정이야. 이제 시집 온 애가 시아버지 제사 안 챙기면 뭘 챙기겠다는 거야? 당장 오라고 해. 그 순간은 아들이고 뭐고 팔을 한 대 후려치며 말했어요. 아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전화를 했고 전화가 길어지길래 전화기를 뺏어 들었습니다. 너는 며느리가 됐으면 시아버지 제사가 먼저여야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머님, 제가 시아버지 뵌 적도 없는데 왜 제사를 챙겨요? 뭐? 지금 그게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난 그럼 본 적도 없는 손녀 때문에 너랑 내 아들 결혼까지 시켰는데 그럼 이것도 다 물을까? 너 신혼집에서 짐 다 빼기 싫으면 당장 와. 저는 며느리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를 보던 두 아들은 진정하라며 물을 떠다 줬습니다. 큰아들도 처음에는 며느리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계속 다른 핑계를 대길래 괜히 왔다가 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싸움 날까 싶어서 설득하다가 그냥 혼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싸우더라도 가족이면 챙길 건 챙겨야 한다며 다음부터는 둘이 같이 올 거 아니면 너도 오지 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자 며느리가 도착했고 오자마자 상을 준비해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저는 며느리에게 왜 그랬냐며 물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 저 싫어하니까 제가 겁이 나서 못 오겠어요. 제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화낸 것도 아니고 못난 며느리 제사날 병난다고 꼭 와야 될 자리에 미운 짓만 골라 하던 애가 안 오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는 채로 있는데 큰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오늘은 나랑 당신이 잘못한 거 맞아. 괜히 제사상 앞에서 싸우기 싫어서 나만 가겠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 사과드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엄마. 아들의 말에 며느리도 사과를 했지만 개운치 않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왔으니 됐다며 다음에는 서로 잘 챙기고 살자고 했습니다. 저 물건 이겨먹는다고 나라에서 상이라도 주나요? 그냥 아들 봐서 꾹 참았어요. 그렇게 소란스럽던 자리가 끝났고 애들 가는 길에 가져가라며 반찬을 챙겨줬습니다. 큰아들은 맞벌이 부부라 바쁠 테고 둘째 아들도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어서
챙겨 먹으라며 넉넉히 싸줘서 보냈죠. 마음 같아선 큰아들네는 주기도 싫었는데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싶어서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저는 며느리와의 사이가 틀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음식을 챙겨주고 며칠 뒤 집에 정수기 필터를 갈아야 한다며 집에 잠시만 들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들은 야근 중이었고 며느리는 검진 받으러 병원 가는 바람에 제가 집에 있기로 했었죠. 어려운 일도 아니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화근이 된 겁니다. 정수기 필터 교체하러 와준 분 음료라도 꺼내드리려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반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다 싶어서 정수기 필터 교체가 끝나고 바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분명 얼마 전에 싸준 반찬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발 아니길 바라면서 베란다에 있는 음식물통을 봤는데 다 거기 처박혀 있더군요. 설마 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미웠다고 해도 그걸 다 버렸을까 싶었거든요. 한참을 기다리니 며느리가 왔고 인사를 하며 들어오는데 저는 인사도 안 받고 며느리에게 모른 척 물었습니다. 너 내가 준 반찬 다 어쨌니? 냉장고에 하나도 없던데. 아, 그거 제가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던데요? 그래? 뭐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아, 그게 호박전이요. 호박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 동태전 말고는 나물 반찬만 보냈는데 뭘 먹었다는 거야? 제 말에 며느리는 놀랐는지 횡설수설을 했고 퇴근하는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사색이 되게 놀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한 번만 봐달라는 겁니다. 아들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사실대로 다 말했어요. 집에 와보니 반찬이 하나도 없어서 찾아보니까 다 버려져 있었다고 말입니다. 제 말을 들은 아들은 며느리에게 소리쳤어요. 너 그거 다 버렸어? 나한테는 다 먹었다며. 며느리는 아들의 호통에 놀랐는지 싹싹 빌었고 입덧이 심해서 도무지 정리를 할 수가 없었다더군요. 저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고함을 질렀고 며느리는 연신 사과를 했지만 전 듣는 채도 안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한동안 둘이 연신 찾아와서 사과를 하는데도 도통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쉽게 마음이 풀리겠어요? 그래서 한동안 본 척도 안 하고 지내다가 한 번은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반성 많이 했다며 전화를 하는데 그때는 그 사과가 진심처럼 들리더군요. 맨날 옆구리 찔러야 받는 사과만 받다가 울며 전화하는 소리에 몸조리 잘하라며 적당히 풀고는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큰 분란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굳이 챙기려고 하지 않았고 딱히 큰 기대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적당히 서로 안부만 묻고 지내니까 싸우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며느리가 손녀를 출산했는데 진짜 분쟁은 그때부터였어요. 소녀가 태어났으니 산부인과로 갔는데 아들 부부가 보이더군요. 저는 며느리에게 수고했다며 손도 잡아주고 어깨도 토닥여줬어요.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주책맞게 눈물도 나는 것 같았답니다. 아들이랑 아기를 보고 병실로 갔는데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저에게 너무 죄송했다며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지난 일 가지고 뭘 그래. 몸조리 잘해야지. 그날 며느리와 해묵었던 감정을 풀어낸 듯 했어요. 그동안 저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얘라고 편했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은 자주 들여다봐주고 했었죠. 그래도 아주 생각 없는 애는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애 낳고 철이라도 들었나 했습니다. 그러다 퇴원하는 날이 됐는데 아들 부부가 심각한 얼굴로 있길래 물었더니 갑자기 아들이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애 혼자 보려면 힘들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며느리가 난감한 얼굴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곧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육아휴직을 못 쓸 것 같아요. 저 회사 어렵게 들어와서
꼭 승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애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그물에라도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애는 안 봐줄 거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애를 봐달라니 황당했어요. 그런데 아들도 해외 출장을 가야 되고 친정은 지방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애를 봐줄 사람이 저뿐이었던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매달 30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 승진하면 연봉도 오르니까 어머님 차도 최신형 중고차로 바꿔드릴게요. 지금 차 많이 낡았잖아요. 저도 늘 바꿔드리고 싶었는데 꼭 승진해서 며느리가 효도로 갚을게요. 그 말에 저는 달리 방법도 없고 꼭 돈 때문이 아니라 당장 애를 봐줄 사람이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알았다고 했어요. 주변에서 손녀 함부로 봐주는 거 아니라고 많이 들었던 일이 생각나면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놀겠다는 애들도 아니고 일하겠다는 애들 집에서 애나 보라고 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아들은 해외로 출장을 갔고 며느리는 출근하고 전 육아를 하게 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손녀를 봐준다고 생각했는데 쓰면서 생각해보니 전 며느리랑 또 다른 전쟁을 하고 있었네요. 제가 아들네 집으로 가서 손녀를 봐주곤 했는데 출근 전에 제가 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이 참 많은 겁니다. 말투도 꼭 집안에 시종 부리듯 했다니까요. 어머님, 어제는 춥다고 보일러 막 켜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애가 태열이 올라와서 얼굴이 벌겋잖아요. 그리고 머리카락 떨어지니까 머리 두건이라도 하고 오시던지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저도 애를 둘이나 키웠는데 애를 모르겠어요? 물론 옛날 방식과는 다른 게 있기야 하겠죠. 근데 그거 다 맞춰서 키우려면 본인이 옆에 끼고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출근이나 하라고 했어요.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어찌나 전화를 많이 해대는지 시간마다 전화해서 애 젖병은 소독했나 확인하고 물 온도 맞춰야 한다까지 전화로 아주 지시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도 전화를 하길래 당장 조퇴해서 올 거 아니면 그만 좀 하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저도 어련히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하물며 내 손녀를 죽이기라도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는 정말 한바탕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애가 얼굴을 긁었는지 작은 생채기가 났는데 글쎄 제가 애를 학대라도 한 것처럼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정말 환장하고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아까 기저귀 갈아줄 때 손을 가만히 안 두더니만 그때 자기 손에 살짝 긁혔나 봐.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어머님 대체 애를 어떻게 보시길래 애가 자기 손으로 긁는 줄도 몰라요? 제대로 봤어야죠. 돈까지 받고 하는 일인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 말을 듣자마자 처음 만났던 날 종업원한테 하던 짓이 떠올랐고 이게 그때와 뭐가 다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했죠. 누가 돈 달랬어? 나 돈 필요 없으니까 너 육아휴직 쓰고 직접 키워. 저야말로 70이 될 무렵에 애를 보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팠는데 어머님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돈 주니까 제대로 보라는 게 며느리가 할 소린가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흥분했다며 사과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게 아니고 여자인데 얼굴에 흉이라도 지면 평생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직접 끼고 키우라니까. 그리고 넌 왜 손도 안 씻고 애를 안아? 가서 손 씻고 와. 전 며느리랑 똑같이 화를 내줬고 그러자 며느리도 꼬랑지를 내리고 화장실 가서 손을 닦고 오더군요. 그러면서 사과를 하는데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원. 그래서 저도 삭신이 쑤셔서 못 보겠다며 애를 안겨놓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도 그때 한마디 했더니
낮에 회사에서 전화하는 횟수가 줄었길래 정신 차렸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이게 끝이었겠어요? 아마 며느리는 아이만 낳아만 놓고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심보로 키우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며느리랑 애 키우는 문제로 몇 번의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매번 부딪혀서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저 그 당시에 소화불량으로 병원도 제 집처럼 왔다 갔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며느리는 어땠는 줄 아세요? 손녀를 보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뭘 설치하러 왔다는 겁니다. 며느리 이름을 말하며 설치하러 왔다길래 일단 문을 열어줬죠. 세상에, 그 사람들이 설치하겠다며 설명을 하는데 열받아서 집어치우라 하고 며느리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야, 너 정신 나갔니? 지금 시애미가 죽어라 애 봐줬더니 집에 CCTV를 설치해? 너 내가 말했지. 그렇게 걱정되면 집안에 들어 앉아 있으라고. 어머님, 저는 괜히 어머님 의심하는 게 싫어서 깔끔하게 하려고 일부러 돈 주고 설치한 거예요. 기가 막혀서. 너 그러고 보니까 왜 나 돈은 안 주냐? 그런 건 왜 정확하게 안 하는데? 그때는 설치하러 온 사람들도 안 보였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눈이 돌아가 버려서 창피한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며느리년이 하는 소리가 더 저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글쎄, 다 장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랬어요. 어머님, 뭘 그 돈을 받으려고 하세요? 손녀 봐주는 게 그렇게 억울하셨어요? 그럼 집이나 넓은 집 해주시던지. 저희 이사 가려면 저도 벌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 해주세요? 그럼 설마 차 사준다는 말도 진짜 믿으신 거예요? 어머님 진짜 웃기시다. 정말 저렇게 말하는데 뚜껑이 열렸고 더 이상 2년 말에 놀아나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고 설치하러 온 사람들한테 얘네 돈 없다고 다 취소하겠다며 가라고 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못 믿고 집에 CCTV를 설치할 정도면 회사에 휴가를 내는 게 정신건강에 편하지 않을까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저는 저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전 묘책을 생각해냈어요. 그때 전 애 보는 게 힘들었고 며느리는 애가 걱정되는 거니까 애를 안고 회사로 무작정 가버렸어요. 그렇게 걱정된다는데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애기 안고 외출하려면 짐 엄청 많은 거 다들 아시죠? 기본이 가방 2개죠. 저 그거 다 싸들고 며느리 회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를 보곤 놀라 자빠지는 표정을 하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뭐 하긴, 네가 하도 애 보고 싶어 하길래 데려왔다. 나 이제 애 못 봐. 네가 알아서 해. 지금 당장 육아휴직 쓰고 네가 봐. 그 말만 남기고 전 회사를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은 아들이 입국하는 날이라 전 제 아들 마중하러 공항으로 갔죠. 어찌나 반갑던지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힘들지 않았냐고 묻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아들은 제가 눈물을 보이니까 당황해서 물었고 며느리와 있던 일을 모조리 털어놔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경악하는데 왜 그랬는 줄 아세요? 글쎄 인연이 SNS에는 시어머니도 챙기고 애도 보는 세상 착한 며느리인 척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랑 언제 그렇게 정다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SNS에는 정말 딸 같은 며느리와 친정 엄마 같은 시어머니처럼 써놨더군요. 그래서 아들은 저희가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다네요. SNS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싶을 정도로 써놓긴 해서 저도 속을 정도였죠. 아들이랑 집에 같이 와보니 며느리가 애를 안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육아를 주둥이로 해왔으니 뭘 알겠어요? 제가 오자마자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그 입 닥치라고 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에게 왜 돈은 안 드렸냐니까 또 거짓말을 하는 거 있죠?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야. 내가 장난친 건데 어머님이 화를 내서. 저는 기가 막혀서 말했어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도 기가 찼는지 들고 있던 가방도 구석으로 던지며 소리쳤어요. 진짜 너랑은 못 살겠다. 나 그동안 너 몰상식하게 굴어도 애 엄마니까 참으려고 했고 애 나오면 좀 달라질 줄 알았어. 근데 너 어쩌면 그렇게 변하는 것도 없고 맨날 너만 억울해? 여보, 그게 아니라고. 어머님이 애를 막 보셨다니까? 얼굴에 상처도 났어. 그래서 애가 병원에라도 실려갔어? 애가 그러면서 크는 거지. 안 다치게 하려면 눕혀만 놔. 왜 안고 있는데? 나 진짜 너랑 못 살아. 이런 식으로 사과하고 해명하고 지친다 지쳐. 이제 이혼하자. 아들의 이혼 선언에 놀란 건 며느리뿐만 아니라 저도 놀랐습니다. 그동안 아들도 중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CCTV까지 설치하려고 했다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했습니다. 아까부터 애를 불안하게 안고 있던 며느리는 아들의 말을 듣자 애를 놓치고 말았어요. 깜짝 놀라서 가보니 다행히도 쿠션이 있어서 다치지도 않고 애가 놀라서 울기만 했죠. 놀란 가슴 쓸어내리는데 며느리는 애는 안중에도 없고 이혼하자는 아들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육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꽃들이 잡느라고 스트레스 받았겠지. 너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많은데 네가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지금도 애 떨어뜨린 엄마가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는 거 봐. 며느리는 대성통곡을 하며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양육권도 못 준다고 말했고 아들도 며느리를 내쫓으려는 듯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자기가 육아휴직을 내고 애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어머님 집으로 가서 다 배울게요. 그리고 그동안 못 드린 돈 다 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요. 저 정말 잘 살아보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며느리는 싹싹 빌며 애원했고 우선 배우겠다는 말에 아들은 제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잘못을 저한테 했으니 용서도 저한테 받아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전 우리 손녀가 돌이 되기 전까지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다며 비는 겁니다.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 있습니다. 그냥 육아는 하나도 모르겠으니 도와달라고 하지. 결국 이렇게 육아휴직을 낼 걸 뭐하러 그 고생을 했던 건지 기도 안 차네요. 저는 그날 이후로 바로 며느리 소원대로 아들 집 거실에 CCTV를 달았어요. 그렇게 달고 싶어 하는데 달아줘야죠. 아들도 엄마가 걱정된다고 하니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해줬어요. 안방도 아니고 거실에 하나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애 볼 줄도 모르는 며느리 뭘 믿고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CCTV를 달고 제가 지켜보고 있었죠. 요즘은 화질도 좋아서 핸드폰으로 거실이 훤히 보이는 게 기술이 좋긴 좋더군요. 웃기지도 않아요. 저보고는 그렇게 손은 씻고 애 보는 거냐고 캐묻더니 며느리녀는 화장실 갔다 손도 안 닦고 애 분유를 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바로 전화했죠. 야, 손을 닦고 분유를 타야지. 그리고 너 아까 분리수거하고 와서 옷은 제대로 털고 들어온 거냐? 바깥 먼지 잘못 맡으면 애 비염 생겨. 얼마나 고생하는데. 분유 다시 타. 그렇게 전화로 할 말하고 아들 집으로 느긋하게 가보면 집꼬라지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며느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대로 참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아니 넌 큰 집 타령하더니만 이 코딱지만한 집도 못 치우면서 큰 집에서 살 수나 있겠니?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청소 좀 하고 살아라. 애 이리 내놓고 청소부터 해라. 제가 그렇게 말하면 며느리는 찍소리도 못해요. 왜냐고요? 아들도 다 보고 있거든요. 아주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거죠. 시어머니는 설탕으로 만들어도 쓰다더니 시집살이 시키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사돈댁에서도 고마워하시네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오히려 딸이 집안일은 아는 것도 없고 멀리 살아서 자주 돕지도 못하는데 시댁에서 도와주니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날 철없던 딸 용서해달라며
사과하고 싶다고 밥도 사러 오셨죠. 지금은 같이 손녀딸 크는 재미도 이야기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거실 CCTV를 사돈댁도 보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찌나 웃기던지 본인이 놓은 덫에 본인이 걸려든 거죠. 이제는 저 말고도 친정엄마 전화에 못 살겠는지 이제 그만 배워도 된다며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배움에는 끝이 없어. 그리고 너희 친정 어머님도 너 시집까지 보내놓고 어떻게 하나 다 보고 계시잖아. 너 아직 다 크려면 멀었다. 이렇게 말하고 애 분유 타오라며 시켰습니다. 얼마 전에는 접종하고 와서인지 녹초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게 다 엄마가 되는 과정 아니겠어요? 솔직히 애초에 인성만 제대로 박혔어도 이 정도로 안 했을 텐데 저런 엄마 밑에서 클 손녀딸이 무슨 죄인가요? 그래서 꼭 손녀만은 제대로 크게 하고 싶어서 온 가족이 다 노력 중입니다. 아이를 한 명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죠. 요즘 애 키우기 힘든데 그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애를 낳기만 했다고 다 부모인가요?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죠. 낳자마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살면서 잘 배울 수 있게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려고 해요. 싫든 좋든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저희 손녀는 이유식이랑 분유를 같이 먹는 시기가 돼서 며느리가 장 보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애가 크는 재미를 느끼는지 녹초가 되더라도 애도 곧잘 재우는 듯 해요. 덕분에 전 손녀 재롱 보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네요. 첫 손녀라 그런지 정도 더 깊어서 애틋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